2년 전, 이 가족은 큰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족보에서 이름을 지웠고, 어머니는 그의 짐을 현관 앞에 내던졌습니다. 동생들은 창문 너머로 형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큰아들이 300억 자산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요. 가족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서준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좁은 현관에는 그의 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들, 찢어진 운동화 한 켤레. 그것이 36해를 살아온 장남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서동진은 족보를 펼쳐 들었습니다. 빨간 펜을 꺼내 아들의 이름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삭, 삭, 삭. 3번의 선이 그어질 때마다 준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넌 이제 서씨 집안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문장을 읽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준서와 막내 수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형을 한번 쳐다보더니 곧장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형. 잘 가. 막내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형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현관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데이트가 있다고 했던가. 준혁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족보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듯이 준혁의 사업 실패. 그것은 스타트업 붕괴로 시작됐습니다. 공동 창업자의 배신. 투자금 횡령. 법적 책임은 대표였던 준혁에게 돌아왔습니다. 3억의 빚. 신용불량. 그리고 아버지 회사 보증까지 엮여버린 채무.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명절 때마다. 결국 그 101번째가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골목길 끝에서 준혁은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항상 끼고 있던 금반지. 언젠가 어머니가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돌려달라고. 그때는 웃으며 받았던 반지였습니다. 준혁은 반지를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반지를 다시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서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것. 그때는 구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반지하 원룸. 창문은 지면과 반쯤 맞닿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었고 눈이 오면 창문 절반이 가려졌습니다. 준혁은 그 방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월세 25만 원.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측은하게 여겨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할머니는 가끔 라면을 들고 왔습니다. 준혁은 괜찮다고 했지만 배에서 나는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새벽 3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은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가운데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서 있는 자신. 그때만 해도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듬뿍 드렸고,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뭐라고 했던가? 우리 집안에 사업가가 나오다니?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채권 추심이었습니다. 준혁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준혁 씨입니까?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채권 추심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정식 회장 비서실의 이태훈입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정식.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그룹 JK 캐피탈의 회장.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벤처 투자자. 회장님께서 서준혁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 씨의 과거 스타트업 기술 특허에 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시겠습니까? 특허. 맞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핵심 기술 특허만큼은 준혁 개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몰랐던, 그래서 빼앗기지 않은 유일한 자산. 준혁은 창문 너머 보이는 사람들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반지하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JK 캐피탈 본사 60층.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준혁은 낡은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은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았고 단추는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옷 중에 가장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김정식 회장은 맞은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특허 기술.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이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3년 후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진짜 미소였습니다. 자네 눈이 맞군.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제안이 있네?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밀어왔습니다.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자네 특허를 기반으로 새 회사를 세우게. 초기 자본은 내가 되겠네. 대신 지분 30%.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금 50억. 그것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전 회사 기록을 봤네? 배신당하고 모함받고 그래도 끝까지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더군. 빚을 져가면서까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직원 6명. 그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에서 느껴지는 것은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가슴에 안은 채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것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고 계세요? 아들이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 모습을 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증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이 반지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남은 기억으로. 넥스트 체인 테크놀로지. 준혁이 세운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 기술로 시작해 핀테크 플랫폼까지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 50명. 시리즈 A 투자 200억 유치. 경제지 일면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핀테크 스타. 서준혁 대표의 재기 신화. 준혁은 기사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기 신화라.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기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아버지 서동진. 그의 회사 동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 잘못된 투자 판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아들을 내쫓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관리하던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것 없이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동생 준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나야. 아버지 회사가 좀 어려워서.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3번의 전화가 더 왔습니다. 3번 모두 끊었습니다. 막내 수진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아빠가 쓰러지셨어. 준혁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이 준혁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냉정함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출근길 차 안에서 준혁은 어머니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꺼내 지갑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잔인함이었습니다. JK캐피탈 김정식 회장이 연락해왔습니다. 동진건설 인수할 생각 있나?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게 자네 아버지 회사 아닌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더군. 인수. 아버지의 회사를. 자신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2년 전 쫓겨나던 날의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 빌딩들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진건설 본사, 한때는 활기가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동진은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도 처리 문서, 직원 해고 통지서, 그리고 족보. 펼쳐진 족보 위에는 2년 전 그어진 빨간 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준혁. 지워진 이름. 동진은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 인수 협상하러 온 사람이요. 넥스트 체인 대표. 동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넥스트 체인.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하지만 대표가 누구인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동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준혁. 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2년 전 현관에서 내쫓았던 아들이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의 회사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동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결국 나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인수 조건입니다. 검토해주세요. 동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인수 금액 300억 원. 이건 아버지 회사의 적정 가치입니다. 부채를 제외하고도 직원들 퇴직금과 협력업체 미지급금을 전부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동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수냐? 나를 받고 싶은 거냐?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수라면 그냥 파산하게 놔뒀겠죠.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저녁 무렵. 준혁은 부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곧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의 위치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하지만 사진 속에서 자신의 얼굴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자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 준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2년 전 그를 외면했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멈출 수 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절 내쫓을 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너마저 잃으면 이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어. 지켜만 봤다.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방관이었습니다. 침묵도 폭력이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아팠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였습니다. 금빛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돌려달라고 하셨죠.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성공했어요. 그래서 돌려드릴게요. 준혁은 반지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제발. 어미를 용서해줘. 제발. 준혁은 잠시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손. 지금은 차갑게 떨리는 손.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순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동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족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그 페이지. 준혁은 아버지 맞은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 그날. 아버지는 제가 실패했다고 내쫓으셨죠. 집안 망신이라고. 서씨 가문의 수치라고. 동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느낌. 아버지가 제 이름에 줄을 그을 때 그게 제 심장에 그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도전할 수 있었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준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동진건설 인수계약서입니다. 제가 서명했어요. 동진이 천천히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직원들 고용 승계. 협력업체 정산. 아버지 개인 채무 변제.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아버지? 왜 이러는 거냐? 나한테 복수하려면? 복수요. 준혁이 되물었습니다.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진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아버지 용서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준혁이 족보를 가리켰습니다. 저 줄은 그대로 두세요. 저는 이제 서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동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그리고 이건 빌려드리는 겁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다음 세대에게는 저처럼 하지 마세요.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동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족보 위에 빨간 줄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그 줄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실수. 평생 짊어져야 할 후회. 바깥에서는 준혁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2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족쇄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차례였습니다.